국내 첫 상업 원전인 고리 1호기가 40년 만에 가동을 중단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고리 1호기의 영구정지 기념식에서 탈핵 국가로의 출발을 선언하며 신규 원전의 건설 계획을 전면 백지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탈원전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고 강조했는데요.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양휘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탈원전 하겠다는 정책을 꾸준히 밝혀왔었는데 이번에 이제 기념식에서 발표한 내용도 역시 같은 맥락이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후보 시절에 공약했던 탈원전 정책 사실은 거의 맥락상 그대로 같다고 볼 수 있는데요. 다만 대통령 당선 이후에 처음으로 탈핵에 관한 의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 하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우선 문 대통령의 말 직접 들어보고 자세한 이야기 다시 나눠보시죠. 원전 정책도 전면적으로 재검토하겠습니다. 원전 중심의 발전 정책을 폐기하고 탈핵 시대로 가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은 전면 백지화하겠습니다. 원전의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습니다. 현재 수명을 연장하여 가동 중인 월성 1호기는 전력 수급 상황을 고려하여 가급적 빨리 폐쇄하겠습니다. 지금 건설 중인 신고리 5, 6호기는 안정성과 함께 공정률과 투입 비용, 보상 비용, 전력 설비 예비율 등을 종합 고려하여 빠른 시일 내에 사회적 합의를 도출하겠습니다. 준비 중인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겠다. 또 이미 가동 중인 원전들도 설계 수명을 연장하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또 가동 중인 원전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도 있었다고요. 네, 맞습니다. 이 새 정부는 원전의 안전성을 국가의 안보 문제다 이렇게 좀 의식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대통령이 직접 챙기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현재 국무총리실 산하로 있는 원자력 안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위원회로 승격해서 위상을 높이겠다 했는데요. 이렇게 되면 원안위가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문제점인 그 대표성이나 독립성 등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문 대통령은 또 현재 원전 안전 기준도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는데요. 현재 국내에 운용 중인 원전에는 이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강화된 내진 설계가 이미 적용이 된 상태인데 이 보강 기준이 충분히 잘 들어갔는지 또 제대로 보강이 이루어졌는지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전반적으로 원전 안전에 대한 각종 규제가 좀 강화된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요. 네. 지금 이미 이제 건설을 시작하고 있는 원전이 있지 않습니까? 네. 신고리 5, 6호기 중단된다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전망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우선은 중단을 해보는 것으로 기존을 잡고 이제 좀 더 알아보겠다, 사회적 합의를 이끌겠다 이렇게 앞서 이 문 대통령의 말을 직접 들어보셨을 텐데 그 안에 나왔는데요. 지난해 이 건설 공사를 시작한 신고리 5, 6호기는 현재 공사 진도가 약 28% 정도 진행됐습니다. 총 사업비 8조 6천억 원 중에서 1조 5천억 원이 이미 투입된 상태인데요. 또 원전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이제 지급을 하는 자율 유치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도 1,500억 원 가까이가 이미 지급이 된 상태입니다. 이 때문에 현재 울주군 지역 주민들은 일방적인 정부의 원전 건설 중단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 신고리 5, 6호기가 건설 중단까지 진짜로 가려면 앞으로의 과정이 좀 험난해 보이는 거죠. 이미 투입된 예산 그리고 또 건설 중단을 반대하는 우려의 목소리 이런 것들 때문에 앞으로 좀 난항이 예상이 되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또 문제되는 것들이 조금씩 있죠. 아무래도 에너지 공급은 줄어드는데 수요는 여전하면 전력, 전기요금 좀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네, 이 현재 사실 원전이 멈추는 거는 고리 1호기 딱 한 개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원전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이 한 절반 정도 줄어들려면 2020년까지는 기다려야 하거든요. 그만큼 원전 중지로 인한 갑작스러운 전기료 상승, 현재는 없을 거란 이야기인데요. 대신에 이 원전의 절반 정도가 멈추는 아까 말씀드렸던 2020년 이후부터는 전기료 상승이 현실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해 이 문재인 대통령은 이 탈원전 정책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 그리고 또 서서히 우리가 진행을 하고 있는 만큼 우리 사회가 이 탈원전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요. 이 탈원전 정책과 함께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적극적인 육성 의지도 함께 밝혔습니다. 직접 함께 들어보시죠. 태양광, 해상풍력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해 가겠습니다. 친환경
에너지 체제를 합리적으로 정비하고 에너지 고소비 산업 구조도 효율적으로 바꾸겠습니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재편하여 산업 부분에서의 전력 과소비를 방지하겠습니다. 네, 어쨌거나 이제 고리원전 1호기를 영구 정지하면서 탈원전으로 가는 이제 첫걸음을 내디딘 건데, 그 중단했다고 해서 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떤 해체 절차가 좀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절차들이 남아 있습니까? 네, 현재 이 원전 폐로는 크게 4가지로 좀 나눠볼 수 있습니다. 해체와 관련된 계획서를 먼저 작성을 해서 원안위의 허가를 받아야 되고요. 이 원자로에서 핵 연료를 꺼내서 수조로 옮긴 뒤 5년 정도 냉각을 시켜야 합니다. 그 뒤로 이 다이아몬드 톱을 이용해서 연료봉에 있는 압력 용기 등 원전 시설물을 부숴야 되는데요. 이게 다 되면 마지막으로 원전 부지의 환경 복원을 거쳐서 폐로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문제는 이 해체 과정에서 생기는 방사성 폐기물을 처리하는 방법인데요. 이 중저준위 폐기물은 이 지금 현재 지어져 있는 경주 처분장으로 옮겨지면 되지만 핵연료와 같이 아주 높은 방사능을 가지고 있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은 임시 수조에 현재는 지금 이용을 해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정부가 고준위 방폐장을 2050년에 짓겠다 이렇게 계획하고 있지만 현재 건설이나 관리 절차에 관해서 담겨져 있는 법안은 국회에 잠들어 있는 상황이라 언제 또 이게 이루어질지 아직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원자로에서 핵연료를 꺼내서 수조로 옮겨야 하고 또 연료봉을 담고 있었던 용기를 또 해체하고 기술들이 상당히 좀 복잡해 보이는데 관련 기술을 우리가 잘 갖추고는 있는 건가요? 우리나라는 이 상업용 원전은 해체해본 경험이 없지만 연구용 원자로라고 이제 비슷한 원전을 해체해본 경험은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된 기술을 가지고는 있지만 모두 가졌다고는 말할 수는 없는데요. 예. 이 원전 사업자이죠. 한국수력원자력 한수원에 따르면요. 원전 해체에 필요한 상용화 기술이 총 58개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이 41개는 이미 확보를 한 상태고요. 17개가 추가로 개발을 해야 하는 기술이라고 밝혔는데요. 2015년에 세운 원전 해체 기술 로드맵에 따라서 지난해부터 11개 원전 해체 기술을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뭐 완벽한 폐로까지 시간도 걸리겠고 이거를 개발하려면 막대한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원전을 이제 폐쇄하고 중단하는 것들에 대한 여론, 어느 정도는 좀 사회적 합의도 필요할 것 같고 아직은 해체 기술 17개를 확보를 하지 못하고 했는데 이 17개도 어느 정도 확보하는 게 좀 무엇보다 시급해 보입니다. 네. 고리 1호기의 영구 정지로 탈원전 시대에 첫 발을 내딛었는데 폐로 기술로부터 새로운 에너지 패러다임 정립까지 앞으로 갈 길 멀어 보입니다. 네.